자, 567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한 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은 갈로 열고 4번에 가처분 등기 있죠, 그죠? 요거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 보니까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 그럼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죠. 매매. 그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썼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갔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되거든. 등기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요게 신청입니다. 신청. 됐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개인이다.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공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관공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할게요. 관공서는 이랍니다. 그냥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리 나누고 해볼게요. 국유지, 시유지도 사고 팔 수 있다, 있지.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소도 관공서고 여기도 관공서죠. 그런데 여기는 신청인데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부탁한다, 이게 촉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와 이거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상하입니다. 이거는 수평관계입니다. 동급입니다. 동급. 그래서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분의 제한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이라면은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경매가 있어요. 요갈이 됐죠. 그럼 여기서 압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그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있더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할 때, 아, 이 사람은 체납자구나. 세금을 안 낸 사람이구나. 다음에 와서 등기부 한 번 더 떼보면은 공매 들어와 있겠구나. 요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청에 서울시 세무서가 있다, 있지. 그럼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들어봤죠? 그러면 공매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지. 맞죠? 그러면 요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뭐 하는 것이다? 촉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구나. 조금 있으면은 다음에 떼보면은 뭐 들어와 있겠구나? 경매. 그러면 압류 들어와 있다, 경매 들어와 있다. 이 말은 이 부동산 한부도록 사지 마라.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아, 이 부동산은 현재 소송 중에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이 날아갈 수도 뭐다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매지. 그래서 우리가 공경매 요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개는 주로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요거는 압류인은 공매는 행정기관, 흔히 말하는 서울시에서 지방세 안 냈으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그러면 법원도 관공서입니다. 맞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입니다. 이런 걸 포괄적으로 관공서에서 뭐를 했다? 촉탁. 그럼 이걸 조금 더 좁혀보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촉탁했다. 이게 서울시가 행정기관,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요거는 법원에서 촉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법원이나 다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맞죠? 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법원이 있죠. 법원. 그럼 이 내려오죠. 그죠? 이거는 뭐다? 명령이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평택 등기소가 있거든. 평택 등기소 정문에 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이래 써놨을 거예요. 그 말은 평택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급기관이고 이게 하급기관이고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거는 명령이 되면 명령. 그래서 여기서 법원의 뭐다? 명령. 그럼 나중에 우리는 수업을 하다 보면 법원에 명령을 하는 등기가 있고 법원에 촉탁을 하는 등기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촉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명령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은 등기관이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알아서 해주는 게 뭐고 직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청, 촉탁, 명령, 직권. 그럼 지금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 됐죠? 네. 그럼 요거를 배우러 갈 때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설명할게요. 하나는 국유지, 시유지도 사고팔수 뭐다? 있다. 행정기관에서 공매 들어올 수도 뭐다? 있다. 그러면 가처분 들어올 수도 뭐다? 있다. 요 세 개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으로 가입시다. 제일 위에 567페이지 제일 위에 가세요. 어휘를 보세요. 관공서 갈로 안에 거면 줄 거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동그라미 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국유지, 시유지도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신청인데 관공서니까 뭐로만 붙인다? 촉탁. 그럼 촉탁에 관한 규정은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름을 관공서니까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니다.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문제의 권리에 관한, 자, 적었습니다. 등기필 정보.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죠. 제 손을 보세요. 관공서는 인감을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한다. 왜? 그럼 또 관공서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지력자격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한다, 이 말 관공서는.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세요. 4번에 옛날에 이게 기출문제 한번 답으로 놓은 거예요. 자, 둘째 줄에 갑니다. 우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거든. 그게 3번에 권한이 없는 자, 4번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번에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4번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거구나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자 봅니다.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다시 전자 신청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출석이라는 말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방문 신청은 답은 이겁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편으로 등기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우편으로 해도 시작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옛날에 답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촉탁에 관한 등기다 옳은 것은 이래냈거든.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시작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읽고 2번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찾았습니까? 네. 그럼 1번에 잠깐 가봅시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공매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자,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와보세요. 자, 요래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그럼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등기소에 압류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압류. 압류 들어왔지, 서울시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래? 그럼 우리 공매 붙이겠다 이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체납자 재산을 찾아갔는데 그 체납자들 사는 집을 보니까 구중궁궐 이들 아니더라? 이들. 그러면 좀 얄밉다 안 얄밉다?
얄밉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막말로 말하면 내 명의로 안 해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로 다 해놔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바로 잡아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의 힘이 약한가 봐요. 그러면 압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매 붙입니다. 공매. 그러면 이제 공매 결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부동산 공매 붙이잖아요. 그러면 4번에 병이 낙찰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다시 합니다. 병이 낙찰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낙찰 대금을 냈겠지. 그럼 이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 사람은 낙찰 대금만 딱 납부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촉탁.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요 소유권 이전도 관공서에서 뭘 한다? 촉탁.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러면 5번에서 이거 지우는 것도 관공서에 뭐다? 촉탁. 그 다음에 공매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것도 관공서에 뭐다? 촉탁.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압류 말소, 공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권리 이전 등기의 촉탁 이런 거는 일괄해서 관공서에서 전부 다 촉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의 청구를 지체 시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찾았습니까? 칠판을 보세요. 요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옆으로 갑니다. 공매 처분이나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에 뭐다? 말소. 옆으로 갑니다.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 공매 공고 등기, 말소 등기를 일괄해서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래 됩니다. 대충 감 잡았죠? 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있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처분이 나와요. 가처분이 오는데, 자,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그 시험에 압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경매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아. 그럼 시험하고 우리 학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는 가처분만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알면 옆에 것도 똑같아요. 단 차이 나는 건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게 뭐냐 이럴 때 법률 용어로 말해볼게요. 금전채권, 그 막말로 말하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시작 가압류. 그러면 금전채권 제외 요리입니다. 법률 용어로. 그러면 돈이면 가압류, 돈 아니면 전부 다 뭐다? 가처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금전채권 제외 일어나오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그냥 소송이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는 겁니다.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무슨 등기다? 가처분이 되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세 개만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아요. 엄청 쉬워요. 그럼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그럼 책에 잠깐만 제일 위에 이거 하나 해놓고만 공부해 볼게요. 기억으로 갑니다. 가압류. 자, 옆에 갑니다. 줄 것입니다. 금전채권. 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되 반하여 알았어요. 가처분은, 자, 줄 것입니다. 등기청구권. 그러면 옆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었어요. 소유권 이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 걸었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니은으로 갑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에서 비보존 권리로서 금전채권을 기록하는 데 반하여 알았어요. 가처분은 비보존 권리로서 등기 청구권을 기록한다. 요리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설명하면 엄청 쉬워요. 자, 요리로 오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래됐거든.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1, 소유권 보존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은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겁니다. 그럼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거든. 그럼 이거는 소송. 그러면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개가. 오케이? 그럼 요 가처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러면은 소송은 1월 1일 날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서는 3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 안 된다? 다른 각도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처분이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한다. 그럼 이번에 요래입니다. 가처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피보존 권리가 있고 금지사항이 있거든.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여기 금지사항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일체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금지사항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기타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이게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보존 권리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랍니다. 세 개를 답할게요. 피보존 권리라는 말은 왜 소송을 걸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왜 소송을 걸었냐는 건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성권이다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피보존 권리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다. 오.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요 말만 딱 조심하면 돼요.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이런 거는 가처분이다. 가압류다. 가압류. 그러니까 피보존 권리를 기록한다는 말은 O입니다.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되면 오덱스다. X. 그럼 피보존 권리로서 소유권이든 청구권을 기록해야 된다는 말은 오더와이다. O. 그건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요 글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요 문제를 쓰는 거는 요걸 넣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넣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정상적인 건 답으로 안 만들어. 그러니까 피보존 권리를 기록해야 한다. 피보존 권리로서 소유권이든 청구권을 기록해야 된다. 그런 지문은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된다. 요만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지금 잘했어요. 그럼 요거 지울게요. 됐죠. 그럼 이제 을이 가처분 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말 을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매매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을의 입장과 병의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병의 입장을 먼저 설명합니다. 병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럼 요게 나오더라는 말은 병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을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에서 사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살 수마다 있다. 이거는 죗값 주고 산다, 헐값 주고 산다, 헐값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이제 3번에 소유권마다 이제 넘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 그럼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각오하고 들어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호칭 정리합니다. 이 등기를 시작. 가처분 등기. 이 등기를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러면 출제인의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에요. 맞죠? 네. 그럼 재판 중에 새로운 등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는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면 안 돼. 안 되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두 번째, 재판이 끝났다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그럼 출제윤이 물을 때는 말소를 묻는다면 말소. 그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요거 꼭 기억할 때 이래서요.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직권이다. 단독.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을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도중에 소유권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벼. 그러면 이제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할 때 이거 말소를 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소유권 이전은 안 됩니다.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소유자가 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거 말소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4번에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뭐다? 말소. 그리고 여기다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 요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처분에 의한 실효. 그럼 요거를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 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런 게 지문으로 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조문에 있거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요거 지울 때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는 말은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도 들어왔잖아요. 맞죠? 네. 그럼 소송이 끝나면 나중에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의한 뭐다? 실효. 요래가 칠판을 봅니다. 요래가 이제 요거를 지웠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소유권 이전. 누구로 넘어간다? 그럼 출제인이 궁극적으로 물을 때는 요 등기와 요 등기 말소를 누가 시키느냐를 묻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을이 죽인다, 안 죽인다? 을이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답은 이거죠.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의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니까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을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와!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면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등기간의 무슨 말소? 직권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하는데 말소 안 하는 예외가 또 있다. 요거는 가등기와 똑같아. 가등기와 똑같아. 그럼 책으로 갈게요. 자, 가처분 등기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호 A. 등기간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에 자 적었습니다. 비보존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저 손을 보세요. 피보존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해야 되는데 요래 내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 근데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된다면 OX다 X. 그 말만 조심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가처분의 비보존 권리가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외. 위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에서 소유명인을 가처분자라는 경우에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 기록 중 동그라미 칩니다. 갑구. 자,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요거는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라고 알고 있지. 근데 여기는 지금 답이 을구입니까? 갑구입니까? 갑구. 요래합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자, 제 손을 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갑구해야 한다, 을구해야 한다, 을구.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소송의 표시는 갑구해야 한다, 을구해야 한다, 갑구. 옆에다가 썼어요. 옆에다가 소송의 표시는 어디다 간다? 갑구. 그래야만 혼자서 공부할 때 이해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소송의 표시라는 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도중에 팔아먹고 도망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입니다. A를 갑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등기의 말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다만 한 칸 밑에 다음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 3개를 묶으세요. 답이 나와 있죠.
가처분 등기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처분 등기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에 대항자 동그라미. 아까 가등기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입니다. 가등기하고 같아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같아 말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가등기하고 똑같습니다. B를 갑니다. B. 지상전세 임차권 줄 것을. 그러면 소송이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익권.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에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줄 것을. 그럼 소송 도중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용익권.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그래서 다섯째 줄에 말소를 단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저당권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줄에 제3자 명의 등기 줄 것을. 그러면 말소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안 하는지. 됐죠? 그 다음에 D로 갑니다. 등기관이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 동그라미 쳐서 줄 것입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니까 아까 E를 볼 때 E. 가처분 등기, 유예 등기를 말소를 신청한 등기 원인은 자 적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뭐다? 실효. 이걸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리 놓으면 겁먹지 말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됐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한번 해야 되거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잖아요. 큰 각도는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해본다면, 세 가지를 갖고 공부한다면, 집합 건물 이렇게 놓거든. 우리가 집합 건물 이렇게 놓으면은,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요래 볼게요. 세 가지 각도입니다. 그럼 하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답다. 있죠. 그러면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답다. 있죠. 그럼 이게 표제부 갑부 꼭 기억할 때 요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그럼 만약에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을 하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1701호 열람 발급을 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출제인의 첫 번째 문제는 101동의 표제부와 1701호 표제부의 차이점을 물어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답다. 요 차이점을 물어요. 그럼 또 하나를 물을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답다, 있다. 건물 등기부가 있답다, 있다. 그럼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지권을 물을 수 있거든. 그럼 요거를 갖고 오늘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책에 가보면은, 자, 이 569페이지를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3번의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3번의 둘째 줄을 보세요. 둘째 줄에. 색깔을 보세요. 1동 전체를 단독 건물로, 자, 적었습니다. 등기할 수도 있고, 1동 건물을 구분한 각각의 구분하여 구분 건물로 적었습니다. 등기할 수도 있다. 요거는 답으로 두 번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답은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요걸 답으로 두 번을 만들었어. 지문으로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등기, 이겁니다. 하여야 한다냐,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요거를 갖고 답으로 두 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 때 이랍니다. 칠판을 봅니다. 요게 101호, 201호, 301호죠. 그죠? 그러면 요 건물 있죠? 요게 우리가 구분 건물이지. 맞죠? 네. 그러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성의 형성의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그러면 답입니다. 구조성의 형성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하다 자유. 그래서 시작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하여야 한다 이러면 OX다 X. 요걸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보세요. 그 밑에 거를 보세요. 동그라미 여러분들 4번 여기 나오죠. 그죠? 자, 구분 건물의 등기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고 얼굴을 둔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자, 보세요. 1위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공부를 할게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거든. 그럼 요 두 개를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러세요. 제가 그려볼 때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 자, 봅니다. 여기가 표제부거든.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접수가 나와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나와요. 내역이.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기타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서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표시 번호가 있고 접수가 있어요. 건물 번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건물에 내역이 있어요. 내역에 등기 원인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요. 표시 번호입니다.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 원인 기타입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자, 봅니다.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건물 등기부를 배우러 갑니다. 배우면 요게 한 개의 동이다, 동아니다, 동. 그럼 요거를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요래 되어졌지. 그 요게 한 개의 동이죠. 그 요게 1동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여기에 1701호가 있답다 있지. 요 1701호가 전유 부분이지. 그럼 여기다 1700m 1호. 됐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토지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건물. 우리는 건물을 배우는 게라. 두 번째.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넣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넣는데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보세요.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위. 그럼 여기 보세요. 일동 뭐의 표시? 건물. 그럼 아래는 뭐도? 토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는 요 일동 건물을 나타내고
요 아래는 일동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요리 와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0제곱미터 이래는. 그러면 요 주소와 요 주소는 같아 안 같아? 같이.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를 외워야 되느냐 하면 요거와 요거의 제목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일동 건물 전체의 표를 상단에는 시작 일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는 등기부에 양식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양식의 제목이 되면 제목. 됐죠? 요거는 뭐를 나타낸다? 건물. 요거는 뭐다? 토지. 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오세요. 1위로 오세요. 그러면 요게 1701호라는 거 이해하죠? 그럼 칠판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을 한자로 대지죠.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대지 무슨권?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지권. 그러면 이 소유권은 여기 사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000분의 77. 땅의 면적이 얼마란 말이고?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갖는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여기서 요거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전후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후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뭐를 표시하고 대지권을 표시하고. 이는 이제 본인이 외워야지.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본인이 외워야지.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차이점을 공부하러 갑니다. 차이점을 공부하러 갑니다. 차이점은 두 개만 딱, 세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세 개만. 차이점이 뭔지를 볼게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게 지금 이게 제목이잖아요. 이게 제목. 그럼 차이점입니다. 표시번호 접수. 칠판을 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같아 안 같아? 같으니 그리고 같이. 그럼 요리 오세요. 여기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맞죠?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는 뭐다? 번호. 같아 다르다?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후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되나 보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 내역, 등기운임 기타. 건물 내역, 등기운임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요 칸만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요 칸만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리 오세요. 요게 무슨 부? 표집. 요게 무슨 부? 표집. 칠판을 봅니다.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됐죠? 네. 그러면 101동의 이거와 1701호의 이거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동에만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후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거 지금 이해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를 외워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어떻게 되냐면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전후 부분 표제부에는 대리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와 요 글자의 제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묻지 않아요. 이거는 묻지 않아요. 이거는 묻지 않아요. 여기서는 요거를 묻지만 여기서는 요거를 묻는 게 아니고 요거를 묻는다며. 요거를.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시작.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딱 됐다. 그럼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이죠. 건물의 명칭. 요거는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후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 요거 본인이 딱 대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게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요게 지금 등장을 할 거라. 요거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럼 책으로 잠깐 한번 갔다가 오볼게요. 569페이지 제일 밑을 봅니다. 제일 밑에 5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그래가 6번만 볼게요. 6번만.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사용을 한다. 오,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내려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1동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에, 자, 다시 할게요. 1번, 2번, 3번은 답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띄우는데,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1번으로 가볼게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성립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밑으로 갔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나오죠? 네. 요거를 지문으로 띄워요. 띄우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칠판을 봅니다.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지문으로 띄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손을 봅니다. 오늘날의 아파트 분양하고 옛날의 아파트 분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건설회사 이름으로 소유권 벌어넘기를 했다가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오케이? 네. 그런데 옛날에는 분양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 바로 소유권 벌어넘기가 가능하냐 이 말이거든. 이것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복잡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파트의 한 단지가 청가구라고 치거든. 이걸 개개인마다 등기를 해로 온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지 않다? 복잡. 그래서 요즘에는 건설회사 이름을 보도등기 탁 일괄 처리 이전으로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분양받은 사람 이름 앞으로도 바로 보도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을 봅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아파트 한 채 분양받는 겁니다. 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았어요. 자, 분양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할 때 10년 동안 전세 살았으니까 기분이 좋죠. 입주할 때 1동으로 입주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럼 하룻밤 잤죠? 자고 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갖고 싶지.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 아파트는 성질상 1동에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701호에 분양을 받아가 소유권 모르는 게 한다면 내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성질상 표제부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요. 그럼 이 표제부는 아파트 주민이 전체가 써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맨 먼저 입주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입주하는 사람 시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 그러니까 맨 먼저 입주해서 맨 먼저 보존등기 하는 사람이 이것도 같이 한다, 따로 한다? 같이. 그럼 같이 한다는 거는 일괄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표제부를 만들었죠.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표제부 같이 써요? 따로 써요? 같이.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위 신청해 준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러면 딱 하면 됩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공부할 때는, 자, 보세요. 두째 줄 끝에 대위하여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두째 줄 끝에 대위하여 줄 것이에요. 자, 이래서요. 그래가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었죠.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표제부. 자, 그러면 처음에 갑니다. 2번입니다.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 요리 나오죠. 그럼 대지권의 변경만 줄 거 보세요. 대리권 변경입니다. 소멸이 있는 게 구분권의 소유인되면 1동 건물에서는 다른 구분의 소유인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를 물을 때는 끝글자가 답입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괜찮습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까? 공동의 성격이 강합니까? 그럼 아파트는 갑골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갑골구의 변동사항은 소유자 혼자 가서 하면 되지. 맞다, 맞다? 맞지.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우는 겁니다. 맞죠? 네. 표제부가 공동이잖아요, 공동. 그러면 대지권의 변경의 가장 전형적인 얘는 이제 가장 쉽게 해봅시다. 요리 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같아, 다르다? 같이. 맞죠? 네.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지사용권은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죠. 그런데 대지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대지권이 지상권이라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아파트 값 올라야 안 올라요? 안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분회회장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돼요? 나서요. 제가 분회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라고 그랬죠. 분회회장이 나서가 분회를 소집해야 된다.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아파트 값 안 오른다. 차라리 한 가구당 1억씩 내가 이 땅 사버리자.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대리사용권은 뭘로 바뀝니까? 소유권. 그럼 대리권 변경 등기 해야 된다, 아닌가?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주민이 전체가 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못 가는 거예요.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자, 제 손을 봅니다. 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하느냐? 그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고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불이익 보는 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답만 딱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표제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 이단이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권리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18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락의 여부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 오더 X다. 여러분들 벌써 이해관계인의 존부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말 무서운 말이다. 무서운 말 아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오입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은 말 자체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 말은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신해줘도 된다, 이 말. 그러면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 전체가 간다, 대표자가 간다, 대표자가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제 손을 봅니다.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아서 멸실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주민 전체가 가야 되겠어요? 대표자 혼자 가세요? 멸실 등기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 혼자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를 보세요. 구분 건물에서 그 건물에 속하는 일동 전부가 멸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대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이러면 딱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오세요. 요렇게 오세요.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요게 571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 571페이지에 가면은, 570페이지에 4번의 대지권의 등기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잠깐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의 등기 찾았습니까? 기업 1동에다가 동그라미 쳐세요. 옆으로 갑니다.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전후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칠판이 됐어요? 네. 요리 오세요. 그럼 요리 오세요. 자, 요거 1동은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후 부분에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고 딱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목을 줄 것이에요. 대지권, 다시.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봅니다. 4번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찾았습니까? 네. 자, 기억을 갑니다.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율의 대리권 뜻의 등기란 경우에서 토지 등기율의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줄 거 보세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전혀 부분 표제부.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찾았어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 이랍니다. 칠판은 뭡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일동에다가 표시한다.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한다. 전유. 요거를 요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요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요거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그거 이해했거든.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무엇이냐? 이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됐죠?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정리합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순서가 있거든. 그럼 제일 먼저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집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땅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30억 빌리지. 그럼 빌린 돈 갖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 빌린 돈 갖고 모델하우스 짓고 광고 나가지, 광고. 맞죠? 네. 그럼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지. 맞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올렸지. 올리면 이제 잔금을 받고 받은 잔금으로 은행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한테 이전해주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아파트가 만약에 100가구인데 50가구는 분양이 된 거라. 근데 50가구는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의 저당권을 말소를 못 시킨 겁니다. 오케이? 그 대신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등기를 넘겨야 된다. 안 넘긴다? 그럼 넘길 때 분양받은 사람 등기부에다가 당신이 샀던 이 아파트 땅에 현재 30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답입니다. 사고 파는 거는 일동을 사고 팝니까? 전유 부분을 사고 팝니까?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다. 저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일동하고 전유 부분의 차이점 공부했거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10배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 대지권 등기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맞죠? 다시 할게요.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두 번 하는 거는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권 등기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그 두 번을 하지. 그럼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하고. 됐죠? 네. 그러면 좋다. 이리 오세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이랬습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부? 전부. 이거는 무슨 부? 일부.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요거는 이제 기본이다. 그 다음에 요역지 있죠, 그죠?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채과. 성역지는 뭐다 한다? 공도.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는 요게 시험에 답으로 났죠. 그러니까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디다? X. 교차 표시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럼 요게 있다 해서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이게 나와요. 그래서 꼭 출발할 때,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한다더라.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한다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좋다. 좀 쉬었다가 칠판 지우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해볼게요.